매일같이 일을 무조건 빨리 끝내는 데만 집착하는 거, 이제 조금 지치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단순히 속도를 내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서요, 우리의 시간과 주의력, 그리고 에너지를 아주 의도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으로 패러다임을 확 바꿔볼 겁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시중에 널린 수많은 생산성 팁들 막상 내 삶에 적용해보면 진짜 뜬구름 잡는 소리일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그저 효율성만 미친 듯이 쫓다가 결국 번아웃이 오곤 하죠. 하지만 인간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진짜 비밀은 단순히 기계처럼 빨리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도에 대해 아주 사려 깊고 신중해지는 데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핵심 로드맵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가치에서 시작해서 목표를 어떻게 세우고 미루는 습관을 어떻게 쳐낼지, 그리고 순간의 주의력을 지배하는 방법까지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크리스 베일리가 말하는 이른바 의도 스택입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한 가장 튼튼한 기초 공사라고 할 수 있죠. 아이스하키의 전설, 웨인 그레츠키의 이 유명한 명언 다들 아실 겁니다. 슛을 쏠 때 그게 들어갈 확률이 1%든 5%든 간에 아예 시도조차 안 하면 성공률은 그냥 0%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진짜로 성취해냈던 순간들을 가만히 되돌아보면요, 그 이면에는 언제나 나를 움직이게 만든 명확하고 강력한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의도라는 건 마치 블록을 층층이 쌓아 올린 스택 구조랑 똑같습니다. 가장 꼭대기에는 아주 넓은 개념인 나의 핵심 가치가 있고요. 이게 우선순위, 목표, 계획을 거치면서 마치 깔때기처럼 논리적으로 싹 필터링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오늘 당장 실행하는 일상적인 행동, 즉 현재의 의도로 떨어지는 거죠. 이 층위가 하나의 선으로 딱 연결되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영혼 없이 스마트폰 스크롤부터 내리는 거. 네, 그게 바로 무의식적인 자동 조정 모드거든요. 우리는 거기서 번쩍 깨어나야 합니다. 잠깐 멈춰서서 나 지금 뭐 할 거지? 하고 의도적으로 내 다음 행동을 선택하는 통제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방금 본 그 스택의 제일 꼭대기에 있던 당신의 핵심 가치라는 걸 어떻게 찾을 것인가로 넘어가 볼까요? 셜롬 슈어치 교수의 연구를 보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12가지 기본 가치를 마음속에 품고 있다고 해요. 자기주도, 자애, 성취, 이런 것들이요. 무언가를 끝까지 해내는 진정한 열쇠는 이 수많은 가치들 중에서 내 심장을 가장 강렬하게 뛰게 만드는 게 도대체 뭔지 콕 집어내는 겁니다. 만약 당장 해야 할 일이 너무 지루해서 미치겠다? 그럼 약간의 시각 전환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정말 머리 아프고 재미없는 직원 안내서 쓰기 업무가 있다고 쳐볼까요? 이걸 내가 1순위로 두는 자애라는 가치에 연결해서 신입사원 멘토링 자료 만들기로 이름표를 슬쩍 바꿔다는 겁니다. 겉으로 하는 행동은 똑같지만 뇌가 받아들이는 동기부여의 수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자, 이렇게 나만의 최상위 가치가 세팅되었다면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우리가 목표를 짜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갈아엎어 보겠습니다. 다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게 이른바 스마트하게 목표 세워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보셨죠? 근데 사실 최신 연구들을 보면 이게 실전에서는 영 꽝일 때가 많아요. 목표라는 건 절대 깨지지 않는 돌덩이 같은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냥 이대로 가면 저쯤 도착하겠지 하는 아주 유연한 예측이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모양을 다듬고 고치고 또 유지하는 과정이 당연히 필수적인 거죠. 이걸 해내려면 우리는 동전의 양면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 피아노 멋지게 치는 사람이 될 거야 하는 큰 그림인 결과 목표랑, 그걸 위해 오늘 무조건 20분 건반 두드린다 하는 과정 목표요. 결과만 쫓으면 금방 지쳐 나가떨어지고, 과정만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이 예측은 바로 빗나가는 거죠. 네 번째 색선입니다. 기가 막히게 완벽한 계획을 세워놨는데도 진짜 미치도록 그 일이 하기 싫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심하세요. 99%의 사람들이 똑같이 겪는 일이니까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미루는 습관은 여러분이 게을러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일이 너무 지루하거나 막막해서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거나 보상이 너무 먼 미래에 있을 때 우리 뇌가 그런 불쾌한 요소를 감지하고 필사적으로 도망치려고 하는 아주 본능적인 방어 기제일 뿐입니다. 그럼 이 반항하는 뇌를 어떻게 달래느냐? 바로 나 자신과의 협상입니다. 45분 명상하기? 부담스러워서 절대 안 하죠? 그럼 10분은? 10분 정도야 해볼까? 하고 뇌가 실제로 콜을 외칠 때까지 진입장벽을 대폭 낮춰버리는 겁니다. 저항감은 보통 일을 시작하는 그 첫 1분에 가장 심하게 몰려있거든요. 진입장벽을 낮춰도 계속 꽉 막혀 있다면 거부감 일기쓰기라는 아주 극단적인 처방을 내려보세요. 나 자신에게 최후 통첩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당장 그 짜증나는 일을 시작하던지 아니면 그게 대체 왜 그렇게 꼴도 보기 싫은지 이유를 하나하나 다 글로 적던지 해. 이러면요, 무의식 속에 꽉 엉켜있던 마음의 매듭이 툭 하고 풀리면서 실행으로 넘어갈 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온갖 스마트폰 알람과 AI가 우리 주의력을 빼앗아가는 이 시대에 내 분단위 집중력을 사수하기 위한 전쟁터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심호흡 한번 하세요. 진짜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글로리아 마크라는 연구자의 결과를 보면 우리가 일하다가 새로운 앱이나 탭으로 시선을 돌리기 전까지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 그게 고작 40초랍니다. 스마트폰이 근처에 알짱거리기만 해도 이게 35초로 뚝 떨어집니다. 겨우 40초요? 이렇게 휙휙 화면을 바꾸면서 멀티태스킹을 한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우리 뇌에는 주의력 잔여물이라는 찌꺼기가 덕지덕지 끼게 됩니다. 아까 하던 격렬한 회의, 방금 전 안 읽고 넘긴 이메일 내용, 이런 게 머릿속에 계속 남아서 늘 발목을 잡는 거죠. 그래서 뇌과학적으로 멀티태스킹은 완전히 진짜 불가능한 겁니다. 이 끈질긴 찌꺼기를 치워버리려면 의도적으로 하이퍼 포커스 상태로 들어가야 합니다. 딱 하나에만 꽂힐 대장을 고르고 스마트폰 같은 방해물은 다 치워버리고요. 그러다 내 마음이 또 딴 데 가 있네 싶으면 자책하지 말고 그냥 쓱 부드럽게 다시 데려오는 겁니다. 이 4단계를 반복 훈련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빡세게 집중하는 것만큼이나 일부러 마음을 딴 데로 방황하게 내버려두는 스캐터 포커스도 엄청 하나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이 통제 없이 자유롭게 둥둥 떠다닐 때 우리 생각의 무려 절반 가까이가 미래를 향해 날아가서 아주 창의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거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샤워를 하거나 동네 산책할 때처럼 그냥 멍 때리면서 별 생각 없이 쉴 때 오히려 뭔가에 미친 듯이 집중하고 있을 때보다 미래 목표에 대해 무려 14배나 더 많이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죄책감 팍팍 느끼면서 쉬지 마세요. 그 멍 때리는 시간이 사실은 내 뇌의 최고급 전력회의 시간인 셈이니까요. 자, 이렇게 가치에 맞게 정렬된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유지보수 단계도 절대 잊지 마세요. 맨날 끝도 없이 쌓인 투두 리스트만 보면서 한숨 쉬지 마시고요. 내가 오늘 해낸 것들을 적은 성취 목록을 꼭 써보세요. 와, 내가 오늘 이걸 해냈네? 하면서 맛있는 식사로 스스로에게 보상도 팍팍 해주시고요. 이게 우리가 지치지 않고 목표까지 롱런하게 만드는 진짜 원동력입니다. 이번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꼭 주머니에 챙겨가셨으면 하는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하루 종일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잠시 멈춰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뭘까? 여러분, 오늘도 무의식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조종대를 직접 꽉 쥐시겠습니까?